안녕하세요, 락서입니다. 여러분들은 형제가 몇이신가요? 하나? 둘? 혹은 외동이신가요? 요즘이야 대가족이 참 드물지만 부모님 세대에서는 형제가 5 이상인 경우가 그리 드문 경우가 아니었죠. 한 가정에서 5의 아이. 생각만 해도 북적북적하죠. 우리는 대개 이런 큰 가족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더 풍요롭고 따스하고 정이 넘치는 그런 이미지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가족이 그렇지는 않겠죠. 그런 의미에서 좋은 가족 분위기를 유지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1919년 영국 짐바브웨 출신의 2007년에 최고령으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도리스 레싱의 5째 아이입니다. 먼저 작가에 대한 이야기는 자료는 찾아보긴 했지만 이번에 따로 준비하진 않았어요. 혹시 작가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댓글이나 생방에서 요청해 주신다면 추가적으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도리스 레싱의 5째 아이로 들어가 볼까요? 당연히 간략한 줄거리 먼저 말씀드려야겠죠. 5째 아이는 한 젊은 여성과 남성의 만남으로 시작합니다. 해리엇과 데이비드는 서로가 짝임을 알아보고 바로 결혼하죠. 이 부부는 둘 다 많은 아이를 원했는데요. 그를 위하여 작품의 배경인 1960년대에도 좀 과하다 싶은 큰 저택을 구매하죠. 젊은 부부는 이를 위한 돈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데이비드의 부모가 돈을 대줘야 했습니다. 그렇게 큰 저택에서 부부 생활을 시작한 이들은 계획했던 대로 아이를 낳기 시작합니다. 1966년 첫 아이 루크를 시작으로 1973년 넷째 폴까지 이들은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계속해서 낳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이 부부가 아이들을 낳으면서 행복했었기 때문이었죠. 언제나 풍요로운 분위기 속에서 친척들은 이 부부의 능력에 대하여 놀라고 기꺼이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행복해 보였죠. 그러나 이러한 행복은 해리엇이 5째 아이 벤을 낳으면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힘이 아주 세고 공감 능력이 부족하며 폭력적인 아이 벤. 아주 어릴 때부터 벤이 주는 위협감은 가족을 두려움에 떨게 했고 친척들은 서서히 그들을 멀리하기 시작하죠. 대가족의 꿈, 행복은 점차 무너집니다. 내부에서부터 조금씩 깨져 이윽고 돌이킬 수 없을 때까지 말이죠. 이 부부가 꿈꿔온 가족은 왜 이토록 처참한 결말을 맞은 것일까요? 같은 종류의 인간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던 5째 아이 벤 때문이었을까요? 정말 그 아이가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이었을까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벤의 비정상적 면모들은 분명 부부와 다른 아이들을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 부부가 너무나 허황된 꿈을 꾸었고 아주 미숙했음 역시 분명 주된 요인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미래가 행복으로 가득할 것이라고 확신했고 그래서 어떤 의심도 없이 아이를 계속 낳았죠. 심지어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현실적 조건들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아이들의 육아는 해리엇의 어머니 도로시에게, 비용은 데이비드의 아버지에게, 그들은 그들이 다룰 수 있는 것 이상을 원했고 그를 위해 많은 부분 다른 이의 도움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행복은 외부 조건에 많은 부분 기대에 있었고 이 외부 조건의 변화에 따라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육아라는 현실은 행복 혹은 불행이 아닙니다. 행복이면서 불행이죠. 부부는 자신이 바라는 부분만 보았고 안타깝게도 그 이면의 불행은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거겠죠. 레싱의 5째 아이는 전통적 가치의 붕괴를 이야기합니다. 과거 가족에 부여되어 있던 긍정적 이미지가 점차 무너지죠. 이 짧은 작품에서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말이에요. 점차 낡아가는 식탁, 아이들이 뛰놀던 방이 비어감을 통해서 행복이 넘치던 거실이 난장판으로 변해가면서 집은 점차 기울고 이 가족도 붕괴되어 가는 거죠. 그렇게 5째 아이의 위협으로부터 해리엇은 점차 고립되어 가고 데이비드는 더 많은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일에 쏟아야 했고 아이들은 또 집을 견디지 못해 하나 둘 떠나게 됩니다.
더 이상 이 가족은 한 식탁에 있지 않고 부부 역시 같이 있어도 같이 있지 않음과 다름없게 됩니다. 그러나 다섯째 아이가 전통적 가치, 즉 가족이라는 이미지를 부정적인 이미지로 전복시키고 고정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아주 사실적으로 과거의 가치가 서서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는 전통과 현재를 비교하며 가치의 우월을 역설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 왔던 가치의 흥망성쇠를 한 예시로 보여줄 뿐입니다. 다섯째 아이는 많은 부분 엄마 해리엇의 시각에서 서술됩니다. 그녀는 자신이 낳은 다섯째 아이로부터 고통받지만 그 아이를 온전히 미워할 수 없고 그래서 더욱 소외당하죠. 마치 그녀가 이 비극의 가장 큰 피해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나칠 수 없는 피해자가 더 있죠. 바로 다섯째 아이 벤입니다. 이 아이는 다만 자신의 본능대로 행동하였을 뿐이었으나 가족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벤을 두려워합니다. 벤이 서툰 말솜씨로 스스로를 불쌍한 벤이라고 말하는 장면들은 이 낯선 존재에게 측은함을 갖게 하죠. 벤 역시 사랑받기를 원했고 이해받기를 원했고 그러나 그 작은 바람이 벤에게는 너무 얻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도리스 레싱은 2000년 Ben in the World, 세상 속의 벤이라는 다섯째 아이의 후속작을 쓰기도 했습니다. 강인한 육체로 모든 것을 지배할 것 같았던 벤은 현실 속에서 아주 무력하죠. 집을 나온 후로 벤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자신과 같은 존재를 찾아보려 했지만 끝은 절망이었고 벤은 절벽 끝에 서게 되죠. 도리스 레싱의 다섯째 아이는 180페이지 정도의 아주 짧은 분량 속에서 빠른 템포로 비극 속을 나아갑니다. 벤의 등장 이후 점차 파편화되어가는 가족 구성원들의 모습이 아주 현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죠.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결혼의 현실적 모습들을, 결혼을 하신 분들에게는 육아라는 어려운 문제를 고민하게 하는 다섯째 아이입니다. 제가 준비한 도리스 레싱의 다섯째 아이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신가요? 책의 선택 및 정리에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요? 지금까지 락서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과 생방으로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